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내일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고 오늘 저녁에는 PPI가 발표되는 등 조금은 악재가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니, 정확히는 악재라기보다는 충분히 변동성을 만들 만한 게임 체인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100% 방심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잘 되길 바라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시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분명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을 하고 그 친구들은 대형주일지라도 적게는 뭐 3, 40%, 많게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또 상승하는 모습. 자, 이걸 보니까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금리 하락 플러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 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죠. 톰리 아저씨가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국채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떨어지니까 결국은 증시는 올라갈 거다. 이러한 로직을 바탕으로 지금은 매수기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 쇼를 했다고 하죠.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참고로 지난 3일에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애틀랜타 총재가 갑자기 매퍼로 변신하면서 증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비둘기로 이게 너무 그 텀이 짧지 않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비둘기로 변신했다고 하고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전쟁이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케이 다시 또 비둘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PPI입니다. 과연 PPI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하나 나왔죠. 자, 삼전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조금은 아쉽게도 윗골이 음봉이긴 하지만 뭐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3%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D램 가격 반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낸드도 4분기 내 회복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가 고프긴 한데 내년까지는 쭉쭉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두 개를 빠르게 봐야겠죠. 일단 전쟁의 방향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타나는 와중에 갑자기 또 옆에 있던 시리아에서 뭔가가 날라왔다. 요런 얘기도 나왔고요. 게다가 레바논에서도 로켓 15발이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됐다. 요런 얘기가 나타나며 이거 혹시나 확전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미국에서도 뭐 할 건 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인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 요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협상 전문가를 파견하겠다. 요런 얘기를 했고 다만 아직까지 지상군 파병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복잡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코앞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망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몇백 명씩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면전 코앞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무려 3,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 근처로 탱크와 헬리콥터가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돌아다니는 사진을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만 공개되는 사진만 봐도 전쟁의 참혹성이 진짜 엄청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잘 해줘야겠죠. 열심히 투자를 해서 열심히 무기 개발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많은 진짜 뭐 전문가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한 최소한 몇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놈이 했나 봤더니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2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물론 저 기릿은 그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에는 없지만 하지만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앞으로 증시는 경기 침체 전 12% 하락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올 거다 여기에 강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충돌 최근 들어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몇 개 보다 보면은 이거 전쟁 같은 경우는 큰 악재가 아니다. 알다시피 항상 전쟁 전에는 빠졌지만 전쟁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망은 결국은 금, 비트코인 이런 걸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 기릿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가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너무나 걱정이 된다면은 현금을 조금 챙기거나 아니면은 금이나 비트코인 얘네를 한번 사볼까라는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전쟁은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 위치가 바로 중동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4차례 중동 전쟁 여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4번 동안 S&P 500은 4.1%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쟁 일주일 후에는 오히려 3% 상승했고 한 달 후에는 2%가 더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을 볼 때는 짧게는 3% 정도 하락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서방 국가의 대대적 참전이 없는 전쟁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전쟁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서방 국가의 대대적 참전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9.11 테러, 걸프전 이러한 전쟁은 15% 넘게 만드는 하락이 장기적으로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자면은 지금 전쟁이 더 이상 확산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서 뭐 누가 참전을 했는데 그게 좀 사이즈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친환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기업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프랑스가 오는 35년까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솔루션 그리고 CS윈드 등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하나솔루션 7% 오른 거 맞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끔찍한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식들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할 주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은 바로 실적을 보면은 하나솔루션은 내년 예상포가 8이 채 안 되고 CS윈드는 10 내외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이 친환경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뭐 적자 기업인가 그것도 아니고 실적도 짱짱하게 그리고 예상만 보자면은 매년 20%가 넘는 그 정도 성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퍼가 10 내외는 조금은 저평가 국면 아닐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나오다 보면은 항상 대선 전후로 뭐 어디에 투자를 하니 대규모 투자를 하니 그리고 바이든 또 친환경 얘기 꺼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기대한다면은 혹시 지금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탈출하는 시그널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데 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에는 꽤나 큰 호재가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목표 주가는 하향.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칼날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 오늘 3전이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와중에 카카오는 실적 쇼크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전망을 냈는가? 바로 KB증권은 카카오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7.5에서 6.5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며 그렇다면 실적 쇼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경기 둔화 때문에 광고 수익이 낮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카톡을 키면은 광고가 안 그래도 많아서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그 광고의 단가가 낮아서 수익성조차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최근 들어 AI 시대가 개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친구도 반등다운 반등 언젠가는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카카오, 야, 이게 얼마 만에 뭐 10만 카카오냐, 요런 얘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다만 거기까지 가기는 정말 최소한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반등의 시작은 언제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초기릿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며 쇼크가 나오는 그날, 아마도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카카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의 전 대표였던 남궁훈 대표가 올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스톡 옵션을 행사했는데 각각 약 12만 주 가량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사 가격은 얼마인가? 17,000원. 참고로 지금 카카오 가격이 42,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하면은 당연히 더 높았겠죠. 56,000원에서 58,000원. 이때 바로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주당 4만원 정도 총 100억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 길이 그 카카오 있잖아. 그때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할 때 15만원 아래로 설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15만원 갈 때까지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맞는데, 그런데 그때 카카오 먹통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 6개월 만에 사임한 바 있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자 이렇게 그냥 스톡 옵션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른 카카오는 몰라도 딱 주식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수능이 바뀐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2028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이 학생들부터는 수능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가? 기존에 우리가 선택하던 선택 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어느 과를 지원하든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사탐과 과탐 모두 응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모든 과목을 공통 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신도 9등급 상대 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1등급은 상위 4%인데 이제 10%까지 포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현행상 1, 2등급을 합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내신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된다고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 바로 학령 인구의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는 거겠죠. 자, 개인적으로 문과 이과를 통합시키는 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회, 뭐 경제, 혹은 뭐 세계사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뭐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또 이런 방법의 단점을 꼽자면은 한쪽으로 조금 몰리는 그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바로 대학이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AI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죠. AMD, AI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 자, 반도체 전문기업 AMD가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노드 AI를 인수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노드랩스는 미래 AI 시스템을 위한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인데, 그런 것들을 인수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제 AMD는 AI 반도체 1인자인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마존 한국 클라우드에 7.8조 투자. 아마존이 한국 고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7년까지 7.8조나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투자해온 금액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공급망 건설, 시설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통신 등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크게 투자하는 이유는 아마도 AI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자 솔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등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LG화학 2.9조 공급 계약 소식. 자, LG화학이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에 LG화학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약 그 규모가 2.9조나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 수준은 첫 외판 계약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양극재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오늘 LG의 엔솔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늘 2차 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가 과점. 자, 여러분들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초에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알뜰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런데 이마저도 통신 3사가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린데 참고로 알뜰폰이 뭐가 있는가 SK텔링크, KT 앱모바일, KT 스카이라이프, LG 헬로비전 등 이러한 자회사를 통해서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무려 820만 명인데 그 중에 통신 자회사 가입자가 393만 명, 사실상 절반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니아 피해는 눈덩이로 딤체가 망하다니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니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여기저기서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가 어딘가? 바로 협력업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협력업체로 가지 못한 채 멈췄다고 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1차 협력업체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는 1차만 계산한 거라고 해서 2차, 3차를 계산하게 된다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